대법원 2008년 4월 선고 2004도 4899 전원합 이체 판결은 이른바 독 교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 탈출 조항에서 말하는 탈출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독일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던 사람으로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독일에 거주하던 시기에 북한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학술 좌담의 성격의 만남을 가진 정황이 문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느 시점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국적 상실 전뿐 아니라 국적 상실 후에도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함께 문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외국 주재 북한 이익 대표부를 방문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혐의도 다투어졌다.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특히 국적 상실 후의 방북을 유죄로 본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회합 접촉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원합 이체로 판단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말하는 탈출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지가 핵심이다. 탈출을 남한 지역이라는 영토적 지배 범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넓게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그 거주지를 떠나 북한으로 들어간 행위가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외국인이 해외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행위도 탈출에 포함되는지, 즉 국적에 따라 성립이 달라지는지가 문제였다. 셋째, 외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연락한 행위를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외국인의 국외범과 형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국내 형벌권의 한계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수 의견은 국가보안법 제6조의 탈출을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로 보았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영토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탈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탈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적 상실 전의 방북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탈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국적 상실 후의 방북은 외국인의 행위가 되어 탈출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 점에서 원심이 국적 상실 후의 방북까지 탈출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그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아울러 독일에서 독일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 대표부를 찾아가 북한 공작원을 만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성 요건상 범죄지가 독일로 평가되는 만큼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5조 제6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종전 전원합 이체 판례 중 외국인의 해외 방북까지 탈출로 보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면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된다고 명확히 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해석에서 늘 따라붙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과잉금지,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이라는 긴장 위에 서 있다. 다수 의견이 탈출을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의 이탈로 파악하면서 해외 거주, 국민의 방북까지 포섭한 해석은 국가안보 보호라는 법익을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해석은 탈출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크게 만들고 해외 거주 상태에서의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형사처벌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별개 의견은 탈출은 남한 지역이라는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공간에서 이탈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면서 대인적 통치권의 이탈까지 탈출로 구성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요구하는 확대 해석 금지와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결국 헌법적 비판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은 그 성질상 엄격 해석이 요청되는데 해외 거주 국민에게까지 탈출 개념을 넓히는 것이 명확성,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얼마나 충족하는가에 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 비판 포인트가 두드러진다.
하나는 구성요건 체계에 대한 비판이다. 별개 의견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이 제1항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목적요건이 추가된 가중처벌 목적범 구조라고 보아 제2항의 탈출은 제1항과 동일한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다수 의견처럼 제2항의 탈출을 제1항보다 넓게 읽는 해석이 조문 체계와 맞지 않고 처벌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하나는 위험성 요건의 실질화 문제다. 국가보안법은 해석 적용에서 필요 최소한도와 명백한 위험 같은 합헌적 해석이 반복되어 왔지만 구체 사안에서 그 위험성을 어떻게 엄격하게 가려내는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의 학술적 접촉이나 방북이 언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의 명백한 위험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 다수 의견은 비교적 넓게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는 흐름을 보인 반면 별개 의견은 사상 학문 영역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할 위험을 경계하며 훨씬 엄격한 위험성 판단을 요구했다. 이 대립은 단순한 결론 차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형법의 일반 원칙인 엄격 해석과 최소 침해 속에 얼마나 깊게 묶어둘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를 드러낸다. 정리하면 2004도 4899 전원합 이체 판결은 국적 상실 전후를 기준으로 탈출 성립을 갈라 국외 방북 사건의 적용 범위를 선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탈출 개념을 통치권 이탈로 확장한 다수 의견과 이를 영토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판례다. 국가안보와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형사처벌의 경계인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조문의 문헌과 체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 지금도 논쟁의 중심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